만약에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마흔자로 비싸게 돈 들여서 하셔봤자 의사 선생님 원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병을 치료하지 않는 한의사 우주연입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오늘 그 핫한 마흔자로 한의사의 또 약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흔자로는 다들 알다시피 위장관의 운동 속도를 조금 늦추고 포만감을 갖도록 해서 뭔가 먹고 싶어 하는 욕구를 좀 억제하고, 그래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아주 핫한 식욕 억제 약물인데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런 사람, 마흔자로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이런 류에 해당된다고 하면 마흔자로 처방받기 전에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의학에는 기라는 개념이 있죠. 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허자. 기허자가 뭐예요? 기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운이 없는 사람, 왜 기운이 없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흡수해서 여러 작용을 거쳐서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ATP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해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잘게 쪼개지고, 그 쪼개진 것을 세포 안에서 끌어당겨서 흡수시킨 다음에 다시 여러 조효소와 효소들로 변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필요한 효소, 단백질이죠. 그때 필요한 조효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해서 특정한 온도와 습도, 수분, 산소 이런 게 없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식욕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공장 자체에서 에너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허자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영양제도 먹고 있는데요. 저 밥 다 먹는데요. 근데 맨날 피곤해요. 기초대사량 측정하면 너무 낮게 나와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식욕 억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계속 기초대사량이 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몸 안에, 장기 안에 피가 적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혈허자라고 합니다. 혈허, 빈혈하고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혈허자는 빈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혈이 허하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체격이 큰 사람은 좀 더 많은 피가 필요할 것이고요. 뇌의 활동이 많거나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피가 필요할 텐데,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는 영양물질을 우리는 혈허라고 합니다. 그럼 혈허자는 마흔자로 먹으면, 마흔자로 또는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혈허자는 비교적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혈허자는 공장은 가동이 되는데 공장 가동할 때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소나 미네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마흔자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혈허자가 내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물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허자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마흔자로가 내 장 건강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마흔자로 먹으면 또는 맞으면 너무 가스가 차요?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설사를 해요? 라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미토콘드리아의 상태가 정상인가? 또는 내 장 상태가 이걸 버틸 만한 컨디션인가?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마흔자로 비싸게 돈 들여서 하셔봤자 의사 선생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첫 번째로는 장 상태를 먼저 개선시키시고요. 두 번째, 나의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정상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체수분 검사가 있는데요. 세포의 위상각, 그리고 세포 내 수분비,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기초대사량을 통해서도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미네랄이 어디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 영양제를 먹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뿌리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이요. 근데 우리가 뿌리 먹을 일이 많지가 않죠. 먹는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나 고구마 이런 줄기뿌리를 야채를 먹게 되는데 실제로 뿌리, 봄철에 냉이 네, 그런 것들도 뿌리고 또 우엉, 도라지 이런 것들도 뿌리죠.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양분들을 끌어올려서 식물들이 빛을 내고 잎을 펼치고 꽃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 땅 속은 온통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 땅 안에 있는 뿌리들은 정말 미네랄이 많겠죠? 그래서 식품을 섭취하실 때 다양한 뿌리 야채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철 음식을 소개하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어 보긴 할 텐데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약사지만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를 가급적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음식에서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있는 무기질, 그러니까 미네랄의 단독 요소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식물이나 천연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대부분 단백질과 부착되어 있는 복합 유기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흡수가 좋죠. 여러분들이 자연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연물이 비싼 거는요, 공장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흉내내도 그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또는 아티초크 이런 비싼 원료들로 만든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아세요? 공장에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식물들의 효소들로 만들어진 2차 대사산물은 정말 인간에게도 유익하고 어떤 약보다도 강한 우리 몸의 부스팅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원물로 먹을 때와 공장에서 한번 가공해서 필로 만든 걸 먹을 때는 또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영양분을 보존하는지도 또 개발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제철의 난, 그때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을 그 시기에 영양분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단순히 냉이는 좋아요. 어떤 성분이 많아서 꼭 드셔야 돼요. 방풍나물은 좋아요. 이런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자연물을 손으로 만지고 먹으면서 그들의 온전한 생명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살 빼고 싶은 마음 온전히 알겠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살은 빠지고 싶고 움직이지 않지만 살은 찌고 싶지 않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장이 행복하게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라는 약이 물론 아주 좋은 약으로 개발되었지만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내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더 귀한 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영감으로 다가갔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고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 든든하게 몸을 채우는 걸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